김성훈 차장이 네.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렵게 진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왜 이렇게 기각이 됐을까? 봤더니 검사가 영장 심사할 때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니 봤더니 중요한 사건이 아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검사가 안 들어갔다.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좀 검찰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예. 보통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해서는 검찰이 안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데 문제는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처음에 영장을 신청한 사건도 검사가 들어가요. 들어가서 네. 이 부분은 직접 보통 가면 어떻게 되면 검사석이 있고 이제 피의자가 중간쯤 앉아 있고 변호인가 이제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보통 법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경찰관은 저기 이제 방청객 쪽에 앉아 있거든요. 방청객 쪽에 있군요. 그러면 이제 물론 판사가 검사가 없을 때도 판사가 궁금하면 경찰관한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가 있는 경우는 좀 달라요. 검사한테는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하는 게 더 활발하죠.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궁금한 거에 대해서 기록을 봤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검사가 잘 모르면 또 경찰관한테 물어서 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거죠. 물론 기록은 가 있고 판사가 다 읽어서 검사가 주장할 것이 다 판사한테 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검사가 또 현장에서 피의자가 말하는 것을 반박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구속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판단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옛날에 영장 사인을 해보면 이거 하다가 이게 물론 숙고합니다만 그게 순간순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박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가 기각을 했건 그래서 영장심의위원회에서 번복돼서 왔건 간에 결국 자기가 사인하는 거거든요. 검사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청구하니까. 그 경위가 어쨌든 간에 내가 청구할 만하다고 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리고 이런 사안이 얼마나 큰 사안입니까? 그럼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 나는 어차피 동의 안 해. 이거 뭐 되든 말든 난 모르겠어. 이거는 아예 판사한테 대놓고 기각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경찰이 막 조사를 해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록이 막 이제 한 트럭 정도 이제 조금 과정을 섞어서 한 트럭 되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하고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기각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건도 생각하지만 그럼 판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판사들도 막 와서 막 이거 구속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부담을 좀 갖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네. 그런데 이미 검찰하고 경찰하고 왔다 갔다 기각하니 많이 막 해서 이게 그러면 판사는 부담이 없죠. 어차피 논란이 있고 네, 서로 니네끼리도 뜻이 안 맞는 거 다르구나.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그런 논란, 그다음에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출석하지 않은 거 이런 것이 판사로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면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는 적어도 검찰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네요. 말씀 저는 그렇게 들어보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화폰이 어떻고 서버가 어떻고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건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제가 그것까지 저도 짐작되는 바가 있습니다만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적어도 그 태도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그건 검찰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검찰이 어떻게 목리를 부리듯이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안 들어가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성훈 차장도 그대로 있고 윤석열도 돌아와서 관저에 계속 있고. 그러니까 내란한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회 측에서 유흥식 추기경 등 시국 선언을 헌재 제출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좀 들어오기도 했네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목소리 이거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헌재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절실하고 이제 절박하게 이 상황을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국회 쪽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풀려나면서 또 김성훈 차장 영장이 어렵게 이렇게 청구가 됐지만은 또 기각이 되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이른바 내란 세력들이 끝까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모든 힘과 모든 법 지식이나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 뒤집으려고 하는구나. 용을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윤석열 복귀를 반대하는 윤석열 파면을 찬성하는 분들도
그만큼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을 포함해서 내란 수괴들, 그다음에 김건희 포함해서 이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네. 이게 지금 윤석열이 파면되고 하면 자기들이 진짜 큰일 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런 표현 뭐 목숨 걸고 지금 항소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내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처벌 받으면 사형하고 무기징역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한테 우리가 나이브하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냥 쟤네들 참 법 잘 지키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 이제는 진짜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뭐 광경하게 나갈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국면에 따라서 네.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진단한다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가진 결기보다도 더 강하게 가져야 내란이 진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저기는 진짜 뭐 죽기 아니면 그렇죠. 꺼머치기로 이제 달려드는데. 아니 김용현 이미 구속도 있고 자기도 이게 내란 세력이 살아오지 않으면 윤석열 복귀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길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평생 감옥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러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죠. 차라리 지금이 최악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이 최악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면 최악이니까. 무슨 짓이라도 할 텐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가볍게 대해서는 당하죠. 세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게 해야 되고 민주당도 지금 제일 앞장서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네. 당장이라도 한덕수, 뭐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소한 3명, 네. 많으면 3명, 뭐 최소한 1명 이렇게 반대하고 지연시킨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볼 때는 그야말로 누가 엑스맨이다, 누가 이걸 이렇게 끌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뭐 짐작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되면 다 속속들이 밝혀질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왔고 네. 국무총리는 왜 먼저 했으며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요.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도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확실한지도 않은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러나 나중에 결국 밝혀지고 저는 뭐 짐작은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밝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밝힐 건 아닌 것 네. 같다. 네. 짐작에 가는 사람은 있다. 네.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그 세력들. 방향세는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정혜선 재판관이 예. 그 1인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헌정질서 위기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실제로 동영상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하던데 그래서 그 SOS를 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네,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런데 저도 그 맥락을 보면서 저기서 저런 말이 나올 게 아닌데 왜 나오지 이랬는데 그게 어떤 암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추측에 불과해서 제가 말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측에 이제 불과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계속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파기 재판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5대 3이다. 네. 그래서 기각을 시키겠다. 이제 이 두 가지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전체 그리고 지도부가 현명하게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기도는 결국은 실패에 그칠 것이다. 강경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헌재 앞에서 뭐 1인 시위도 하고 네. 계속해서 뭐 철야 네네. 농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자, 4월 이제 들어서게 되면 4월 18일까지 그러니까 4월 18일 아까 이제 파국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4월 1일 내일 뭐 최상목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결정을 보면서 아마 이제 지도부는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당장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가면서 대응 단계를 계속 높여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국회가 가진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같이 하는 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 권능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 가장 강력한 무기죠.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제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탄핵이고 네. 그게 탄핵이 되면 이제 탄핵을 하더라도 다 임명 안 할 텐데 이거는
이렇게 미리 생각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가다 보면 국면이 계속해서 바뀌고 네.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강력하게 또 밀고 나갔을 때 저들이 예상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네 하면 또 저들의 전략도 바뀔 것이고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면으로 당연히 탄핵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현장에 헌법재판소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 강도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인 네. 시위를 계속해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고 각 그 상임위별로 모여서 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상황 봐서는 철야 농성 이런 것까지 다 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음. 지금이 사실은 사고 상황이라고 저는 규정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 전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라고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서 판단이 내려졌는데 국무위원 간담회 또 의견 모아가지고 국무위원 간담회 해봤더니 다 반대해서 이거 마흔형 임명 못해요. 또 이렇게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참 최상목 때 했던 모습과 똑같이. 그러니까 너무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 법이 규정한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통해서까지 판결한 것까지 왜 자기들이 간담회에서 그걸 고민합니까? 그거를 그러면은 일반 시민들도 네. 자기가 징역형 선고 받으면 내가 좀 생각해보고 교도소 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네요. 그건 너무나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보여줬던 너무나 그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유리한 법은 지키라고 하고 불리한 법은 어겨버리는 그런 행태를 이어왔는데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또 마은혁 재판관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참 우리 국민들이 글쎄요. 뭐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런 저거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간담회에서 저도 이제 저 헤드라인 지금 봤는데 예. 상법 마흔형 논의할 때 저게 지금 뭐 명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알리바이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해봤더니 아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 뭐 이렇더라. 근데 사실은 이 국무위원들 자체가 다 내란 예. 혐의에 대해서 그렇죠. 자유로울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또 받았던 사람들인데 아직 저 자리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가 참 이렇게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네.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행위이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죠. 수사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되면 저 국무위원들의 행위 하나하나가 또 더 밝혀질 겁니다. 지금 아직 그 부분이 미진해서 저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이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수사가 되고 철저히 수사가 돼서 그것은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일제 친일 청산하고도 맞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매듭을 짚고 가지 않으면 뭐 수사 대상을 뭐 대폭 확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네. 책임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가려서 그 사람 대해서 엄벌하고 다시는 내가 저렇게 하면 정말 내가 평생 지금 일궈온 것이 다 망하고 대대손손 오점을 남기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수사가 되고 처벌이 돼야지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가는 일은 향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저 내란도 종식이 안 됐고 그리고 제2의 이제 내란 사태가 그러니까 헌재가 이렇게 끌면서 제2의 내란 사태, 제3의 내란 사태까지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밝혀야 되는 것들은 뭐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아직도 제대로 규명이 안 됐다. 뭐 헌재는 나중에 판단해봤지만은 국무위원들 또 대통령실 비서진들은 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엔 대통령 비서실도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정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걸로만 봐서 네. 지금 현재 이 권력하에서는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검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검찰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은 검찰은 완전히 이 뭐 내란숙의 편 아닙니까? 저 즉시항고 하지 않잖아요. 저게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그 요새 돌아다니는 표현처럼 네. 관뚜껑에 못 박는 일이거든요. 검찰 관뚜껑에. 그런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2.3 계엄 때 놀란 것만큼 놀랐다니까요.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고? 우리가 계속 안 한다고?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깜놀한 상황. 깜놀한 상황인데 그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요? 저는 진짜 제가 보기엔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과단성 있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제 공수처에도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배당은 됐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빠르게 강제 수사를 동원해가지고 갈 것이냐, 이건 또 공수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국민들의 마음만큼 빠르게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건 지적을 해둡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한 행태도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볼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까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김기표 의원님과 좀 긴박하게 그리고 좀 화를 뭐 내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은 이제 더 오늘은 더 이제 분노한 김기표 의원님을 네.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인 거고 네.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이런 여망을 특히 이제 민주당 그 중에서 초선 의원들이 받아 안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많은 분들 응원을 하고 계시고 자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윤석열 탄핵하라. 우리 김기표 의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대자보도 웹자보도 보여드리는데요. 이 국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국민들의 뜻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연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많이 또 응원을 해주시고요. 의원님 뭐 저희가 뭐 열심히 이제 1시간 동안 달려왔는데 그래도 끝으로 네. 우리 국민분들 힘내자. 함께 끝까지 지치지 말고 싸워 나가자. 이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비상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방송한 것 중에 제일 말이 빨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민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윤석열이 복귀하지 않게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면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